안녕하세요. 김스코프 TV입니다. 오늘은 미국 화장품 및 생필품 용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미국 화장품 및 생필품 용기 시장 동향이라 하면은 미국 시장 동향 전문 리서치 그룹인 프리드 도네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특히 팽창한 시장은 안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 오가닉 및 내추럴 화장품 시장으로 수요가 특정 연령층이나 인종 그룹별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업은 2011년부터 연간 3.4%씩 증가하여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에이징 제품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파라벤즈 또는 설페이트 등의 유해한 성분 대신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신기술 제품 등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교육 및 지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테크놀로지나 성분에 대한 내용도 과학적 근거와 연구 자료를 통한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 연령층이나 인종, 성별에 맞춤형 화장품 역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및 생필품 용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보통 용기 수요는 화장품 및 생필품 제품의 소비율과 정비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계별 시장은 크게 타격을 입은 편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 용기 시장이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아무리 경기 침체로 생활비가 줄었어도 기본적인 화장품과 생필품은 구매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신 구매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의 브랜드로 바꾼다든지 쓰던 화장품 종류를 줄인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소매 패턴을 바꾸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2011년부터 연간 한 2.6%의 성장을 보이고 이러한 기능을 부각시키는 화장품의 용기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용기 시장 소재별 세부 분포로서는 플라스틱 용기가 전체의 74%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 제품이. 이 중에서도 플라스틱 병은 전체 한 54%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파우치형이라든지 팩, 튜브, 박스 등의 기타 용기가 한 46%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페이퍼보드는 약 15%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금속이 약 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퍼보드 용기는 저렴하면서도 제품 보호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지난 5년간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 겉 포장료로 많이 사용되던 소비재이나 최근에는 용기 자체를 페이퍼보드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유리 용기는 2006년부터 약 시작해가지고 많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나 깨질 위험이 있어서 아직도 기피하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유리 용기는. 그 다음 금속 용기 역시 한 2000년대 초반에 대해서는 1억 개 정도 이상의 어떤 증가하지 않은 13억 개 이런 식으로 수요를 보여왔지만 주로 에어로졸 타입이나 캔 타입의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속 용기는요. 그 다음에
용기 시장 소재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소재 수요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시장에 2011년부터 연간 한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용기는 여전히 플라스틱일 거라고 전망을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2016년 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용기 수의 약 76%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가요. 다음에 페이퍼보드는 연간 한 1.3%씩 증가하며 굉장히 많은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친환경 제품 수의 증가에 따라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페이퍼보드요. 이 밖에도 2016년까지는 유리 용기 또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금속 제품 중에는 에어졸 캔이라든지 스틱 포맷 등 용기가 펌프 스프레이 용기와 경쟁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펌프 스프레이 용기 제품이 발달하고 인기도 많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미국 화장품과 용기 시장, 즉 럭셔리 프리미엄 친환경 여행용 패키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화장품과 미용 포장 용기 시장은 럭셔리 프리미엄 친환경 여행용 패키징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53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미국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규모의 시장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패스트푸드 GMID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1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과 미용 용기 관련 제품은 1,520 몇 개가 판매됐다고 그럽니다. 제품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플라스틱형, 레지드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하죠. 하는 게 엄청난 숫자가 판매됐고 전체 판매 가장 높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연형 용기랄 거 플렉서블 패키징 전체 한 23%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종이형 한 18%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5년에 걸쳐 전 세계 화장품과 미용 용기 시장은 연평균 한 1.9% 건 2%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판매의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성장은 전체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한 2.8%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중에는 HDPE 병영 제품이 과거 5년 동안 약 7%의 성장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PT 병영은 16%, 튜병은 한 24%로 판매율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화장품 미용 용기 시장은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판매가 한 222억 개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에 중국, 브라질, 미국에서도 각각 한 170억 개, 150억 개, 140억 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하면 한 2018년도 그 정도까지는 인도와 중국 시장 각각 연평균 한 3.4%, 3%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미국 시장은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시장에서 목욕, 모발, 구강 관련 개인 청결 관련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한 건 100억 달러 시장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좀 최근에 2023년, 24년, 25년, 26년 이런 유형 제품이 한 6점 몇 프로, 탈모 관련 제품이 5점 몇 프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외에 선블록 종류와 기타 피부 관련 제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 조사기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2013년까지 전 세계 화장품과 미용 용기 시장은 연평균 한 5.2%를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에 따른 것으로 성장 전망치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개발도상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미용 청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 크며 선진국 지역에서는 소형 또는 휴대용, 편리성, 친환경 등 기능에 대한 수요와 새로운 패키징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향후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신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평균 한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 화장품 미용 용기 제품 판매는 전체 약 한 150억 개로 집계를 됐는데요. 이중 플라스틱류 판매가 한 80억 개로 전체 한 50% 이상을 차지해 이 분야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튜브류가 한 19%, 특수 화장품류가 15%, 기타 용기류가 한 11%가 높은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면을 봤을 때, 그리고 미국 내 화장품과 미국 미용 용기 시장 규모는 작년까지 약 한 2023년까지는 약 한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평균 한 0.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남성용 제품 또는 친환경 또는 색조 화장품 제품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 용기 제품은 지난 5년 동안 약 한 14%가량 평균 성장 연평균 2.6%를 했으며 향후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할 품목 중 하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수 용기 제품이요. 다음은 이 시장에서 미국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미국의 전체 화장품 용기 수입은 한 16억 5천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0%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중 수입이 미국 전체 수입의 33%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카나다 수입은 한 5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멕시코 2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예년에 대중 수입은 약 5% 수준에 그친 반면 캐나다나 멕시코 수입이 약 10% 이상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것은 북미 지역 내 서플라이 체인이 공공화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 수입은 약 한 5천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약 한 몇 프로 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6%에서 3% 정도로 되었고 전체 수입국 중 한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보면은 가장 많이 그래도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또는 대만, 이스라엘. 근데 한국은 6번째죠. 그 다음에 독일, 일본, 베트남, 호주 그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화장품에서는
주 경쟁 기업들이 제 조사 자료에 보면은 한 8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쟁 기업들이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좀 막강한 기업들이죠. 이게 애지간해갖고는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소규모 전문 기업들이 속속 성공하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과 미용 용기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맞춤형 주문 생산은 과거까지는 유명 브랜드 업체가 화장품 업계를 좌우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보다는 제품의 품질에 집중하는 다양한 화장품 메이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제품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소규모 전문 기업들이 속속 성공하면서 용기와 또는 포장 업계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소규모 맞춤형 주문 생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경기 호조세 유지 또 고용 확대 등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럭셔리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화장품과 미국 프리미엄 시장 성장은 한 5%대를 기록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제품 선호 현상은 새로운 패키징 기술과 다양한 제품 라인 수요 증가로 이어져 최근까지 북미적 1인당 평균 미용 지출은 현재보다 한 $7,00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여행용 친환경 제품들이 요새는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죠. 또한 미국인들 사이에 아웃도어 레저 활동과 빈번한 비즈니스 출장이 일상화됨에 따라 휴대가 요인이 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활용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죠.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이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여행자들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용량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소형 용기 판매가 현재 한 700만 개에서 또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약 한 800만 개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광받고 있는 재활용 제품과 함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료. 업체들은 포장지 경량화, 최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친환경 수요를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리쇼어링으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주요 화장품 메이커들은 기존 중국, 인도 등 저비용 생산 국가로부터 소싱을 이제 좀 지양을 하고 미국산 제품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산 등이 가진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이라든지 디자인, 납기, 현지화의 장점이 보다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국 또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유통 구조로 갖다 보면은요, 화장품과 미용 용기 관련 유통 시장에는 제조업체, manufacturer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통업체, 디스트리뷰터, 화장품 위탁 제조업체, 화장품 제조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화장품 제조기업의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의뢰에 제품 디자인 용도 기능대에 맞는 제품을 주문해 생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견 중소 화장품 메이커나 위탁 제조기업은 가운데 용기 유통업체를 통해 제조기업부터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세율이나 수입 규제 인정을 보면 HS 3923.90 관련 미국의 일반 수입과 관세는 세부 품목에 따라 다르며 한국의 경우 FTA가 적용돼 무관세인 제품이 일반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화장품 미용 패키징 라벨 표시법 주의사항을 보면은 1938년도에 개정된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서 미국 식품의약처 FDA는 화장품 라벨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FDA는 제품 라벨링과 화장품 성분에 관한 엄격한 법률을 갖고 있으며 일부 화장품 의약품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우리 기업의 적정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과 소용량 패키징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업체는 제품 차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화장품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화장품 패키징 혁신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고부가치 제품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 화장품과 미용 시장은 업계 종사자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구축돼서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마케팅과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내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와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계획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K-뷰티죠. 미국 내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파워 블로거 대거 활동 중에 있어 이들을 활용해 보다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 현지화 전략을 통해 메이드 인 US의 가진 장점을 10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미국 소재 관련 업체의 부사장 종기나 드라마 최근 업계에서는 애국심, 자국심에 대한 신뢰, 고객 접근성,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미국산 구매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메이커들은 빠른 납기, 원활한 협력과 소통, 신속한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해 미국 소재 용기 제조사들과 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이고 우리 관련 기업들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화장품 생필품 용기 시장 등에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미국 화장품 용기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